72년생 54세 쥐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55년을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라고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사주를 펼쳐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올해 병원년 72년생 임자생 쥐띠의 하늘에 아주 특별한 기운이 걸려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해요. 중간에 나오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소원이든 바람이든 음악 마음속에 품고 계신 것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정성을 담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1 맞춤 사주 무료 이벤트 중입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남은 분이 안에 사주가 궁금하신 분은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시하기에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뽕나무는 아무 데서나 자라는 나무라고요.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가뭄이 와도 잎을 키우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열매를 맺는 나무. 그게 바로 72년생 임자생, 여러분의 나무입니다. 명리학에서 임자의 나무 오행을 상자목이라고 불러요. 뽕나무 혹은 꾸지뽕이라고도 하지요. 이 나무의 상징이 뭐냐면요, 노동과 실용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화려하게 꽃을 피워서 사람들 시선을 잡는 나무가 아니에요. 대신 누에를 먹여 비단을 만들고 열매로 약을, 뿌리까지 쓸모가 있는 쓸모 있다는 걸 넘어서 없으면 안 되는 나무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딱 그랬잖아요. 혹시 지금 이 말에 가슴이 찡하신 분 계시면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오늘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임수라는 천간의 성질을 먼저 알아야 올해 운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임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자리에 있는 글자인데 예설원들이 이 글자를 선비의 기운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이 돼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바다처럼 넓고 강처럼 방향을 알고 흐르는 물. 겉으로는 관대해 보이지만 속에는 놀라운 집중력과 인내심이 숨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겁니다. 상황을 읽는 눈이 빠르고 흐름을 꿰뚫는 감각이 남다르죠. 제가 오랜 세월 상담하면서 봐 온 임자생분들은 하나같이 이 특징이 있었어요. 남들이 10마디 할 때 한마디로 핵심을 짚어버리는 힘.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분이 빠지면 일이 안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주었어요. 내 지식, 내 시간, 내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건 늘 부족했죠. 뽕나무가 누에한테 잎을 다 내어주고 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지난 몇 년이 여러분한테 딱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뽕나무의 진짜 비밀을 아세요? 그 내어준 뽕나무는 죽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 그리고 다음 봄이 오면,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겠어요. 올해 병원년은 72년생 임자생한테 평범한 해가 절대 아닙니다. 하늘의 기운을 읽는 원리 중에 좌우충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띠인자 쥐의 자리가 북쪽이에요. 겨울에 한가운데 차갑고 깊은 물의 기운이 머무는 곳이죠. 그런데 올해 병원년 오자리는 정반대인 남쪽입니다. 여름의 한가운데 뜨겁고 활활 타오르는 불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 둘이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부딪히는 것, 그게 충입니다. 충이라고 하면 다들 무섭게 느끼시는데 잠깐만요. 이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사주를 봐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충은 깨뜨리는 힘이기도 하지만 막혀있던 것을 뚫어주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수도관이 꽉 막혀 있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강한 압력으로 한번 밀어주면 콸콸 쏟아지듯이 올해의 좌우충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음악 지금까지 막혀있던 돈의 물고 얽혀있던 사람의 매듭, 그게 올해 확
풀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사람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72년생 쥐띠분들은 신자진 삼합수국에 해당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숭이띠, 용띠와 함께 물의 기운을 이루는 그룹이에요. 물의 성질이 뭡니까? 사람 사이를 흐르면서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유독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니 진짜 귀인과 가짜 귀인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죠. 정을 주면 이용당하고 믿으면 뒤통수 맞아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제가 압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병원년의 화기가 여러분 주변에 탁한 인연을 태워서 걷어내요. 쉽게 말하면 올해는 나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만 남는 해입니다. 떠나간 사람 중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는 사람의 진심을 한 번 더 살피세요. 뽕나무가 아무 누에한테나 잎을 내어주지는 않거든요. 좋은 누에가 와야 좋은 비단이 나오는 법이에요. 재물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올해 병원년에서 오는 여러분한테 제살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제살이라는 건 재물과 관련해서 일정한 구속이나 제약이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이걸 듣고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구속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동안 여러분의 돈이 어땠습니까? 들어오면 금방 나가고 모으면 또 빠져나가고 아무리 쥐어도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허무했잖아요. 올해 제살의 기운은 오히려 이 흐름에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분별하게 빠져나가던 재물의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나 큰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결정하세요. 제살의 시기에는 급하게 움직이면 울타리가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느긋하게 판단하면 보호막이 되고 조급하게 달려들면 발목을 잡아요.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히 3월에서 6월 사이에 재물의 문이 한번 열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좌우충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가 바로 이때거든요. 봄 기운이 올라오면서 겨울 동안 얼어붙어 있던 물의 기운.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래 기운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이 시기에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거나 오래전에 심어놓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회를 잡되 혼자 잡으라는 겁니다. 동업이나 공동 투자는 올해 여러분한테 맞지 않아요. 임자생의 뽕나무는 혼자 설 때 가장 단단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면 오히려 뿌리가 흔들려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갑자기 연락이 뜸했던 사람한테서 소식이 온 분 계세요?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올해의 기운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6월에서 7월에도 좋은 흐름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이때는 음악 상반기에 시작한 일이 결실을 보는 시기예요. 다만 5월은 잠시 숨을 고르는 달이에요. 5월에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음악 한 발짝 물러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뽕나무도 잎을 키우고 나서 한번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에 잠시 멈추는 건 후퇴가 아니라 하반기를 위한 뿌리 내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올해 이 좋은 기운을 제대로 받으려면 몸이라는 그릇이 튼튼해야 해요. 아무리 좋은 물이 흘러 들어와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릇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올해 병원년의 하늘 기운을 오운육기라는 원리로 읽어보면 올해는 수 기운이 부족한 해입니다. 수 기운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신장과 방광을 관장하고 뼈와 귀 그리고 하체 순환을 담당하는 기운이에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임수 물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하늘에서 그 물의 기운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마치 바다를 품고 태어난 사람한테 올해만큼은 가뭄이 온 것과 같아요. 이게 몸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음악 허리나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밤에 유독 잠이 안 오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이명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특히 하체가 무겁고 차가운 느낌, 이건 올해 72년생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느끼고 계신 분 있으시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병원연의 사천지기, 그러니까 하늘을 지배하는 기운이 소음군화예요. 쉽게 말하면 심장의 화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에서는 불이 내려오고 본래 내 몸의 물은 부족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거나 얼굴에 열이 확 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짜증이 자주 나고 별것 아닌 일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느냐? 이게 단순히 건강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화기가 감정을 흔들어 놓으면 사람 관계까지 번집니다. 배우자한테 안 할 말을 하게 되고 자식한테 괜한 짜증을 내게 되고 직장에서 참았던 말이 툭 튀어나오게 돼요. 오래 이별수가 있다는 건 바로 이 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운이 나빠서 이별한 게 아니라 화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든 거예요. 뽕나무가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죠. 여러분의 상자목 뽕나무가 올해 가장 경계할 것이 바로 이 내면의 불입니다. 그런데 보통 명리학에서는 이런 충의 기운을 그저 조심하라는 말로 끝내잖아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오랜 세월 사람의 사주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데요. 좌우충의 화기는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녹여주는 불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난 몇 년간 여러분 마음속에 얼어붙은 것들이 있잖아요. 상처, 분노, 서운함, 억울함, 꽁꽁 얼려서 가슴 한 구석에 쟁여놓은 감정 덩어리들. 올해 화기가 그것을 녹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불을 그냥 맞으면 화상을 입지만 불과 적절한 거리를 두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 거리 조절이 올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마세요. 딱 3번만 깊게 숨을 쉬고 나서 입을 여세요. 이 3초가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지켜줄 겁니다.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54세이시잖아요. 이 나이가 인생에서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대운이 바뀌는 큰 전환점 근처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운이라는 건 사주에서 10년 단위로 바뀌는 큰 흐름인데 이 전환기의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져요. 뽕나무가 태풍을 만났을 때 뿌리 깊은 나무는 가지만 좀 흔들리다가 다시 일어서요. 하지만 뿌리가 약한 나무는 그대로 넘어지죠. 지금 여러분의 감정 관리가 바로 그 뿌리를 다지는 일입니다. 자, 이제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올해 좌우충의 기운은 급격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충이라는 글자 자체가 충돌이잖아요. 특히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올해는 평소보다 한 템포 느리게 운전하세요. 급발진, 급제동, 급차선 변경, 급자가 들어가는 운전은 전부 피하셔야 합니다. 8월이 특히 주의가 필요한 달이에요. 8월에는 신금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임수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과하게 돌아가는 구조가 됩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은 활활 돌아가니까 판단이 흐려지기 쉬운 달이에요. 이 달에는 무리한 일정을 잡지 마시고 장거리 운전도 되도록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실질적으로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올해 부족한 수 기운을 보충하려면 검은색 음식을 자주 드세요. 검은 콩, 검은 깨, 흑미, 미역 이런 음식들이 신장의 기운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수의 기운은 인체에서 발에 해당하거든요.
검은 양말을 신는 것도 좋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오행에서 수는 신장과 발에 대응하고 검은색은 수의 색이에요. 부족한 기운을 해당하는 신체 부위와 색으로 보완하는 것. 이것이 명리학에서 말하는 개운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 술 조심하셔야 해요. 화기가 강한데 술까지 들어가면 간에 음악열이 올라서 감정 조절이 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별수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터지거든요. 술 한 잔 마시고 그동안 참았던 말이 쏟아져 나오면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뽕나무에 불을 붙이는 건 한순간이지만 다시 키우려면 몇 년이 걸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꿈을 자주 꾸시나요? 아니면 새벽에 갑자기 잠이 깨거나 잠들기 전에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한 적 있으세요? 음악, 그런 분들 댓글로 꼭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올해 화기가 여러분한테 이미 도착했다는 증거거든요.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도착했다는 걸 알면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올해 부부간의 입씨름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좌우충의 기운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영향을 주거든요. 불이 가장 먼저 태우는 건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와 잎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이별수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꼭 이별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별수라는 건 갈림길이 보인다는 뜻이지 그 길로 가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상대가 밉더라도 올해만큼은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이 화기가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관계가 전보다 단단해질 수 있어요. 불에 구워진 도자기가 생각보다 단단한 것처럼 올해의 시련은 관계를 부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굽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혼자이신 분들,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첫인상에 현혹되지 마세요. 올해의 화기는 음악 사람을 실제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불빛 아래에서는 모든 게 반짝이잖아요. 하지만 아침 햇살 아래에서 다시 봤을 때도 반짝이는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속 달은 지켜보세요. 서두르면 화상을 입고 천천히 다가가면 온기를 얻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하지만 이 모든 주의의 사항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뽕나무가 겨울을 이겨낸 후에 더 풍성해지듯이 올해의 시련을 잘 건너면 여러분의 후반기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하반기 9월부터 기운이 확 달라집니다. 상반기에 좌우충의 불이 태울 건 태우고 녹일 건 녹이고 나면 가을부터는 금의 기운이 내려와요. 금이 뭡니까? 물을 낳아주는 어머니 같은 기운이에요. 오행에서 금생수라고 하죠. 금속이 차가워지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그것처럼 가을의 금 기운이 여러분의 마른 뿌리에 이슬을 내려주는 형국입니다. 상반기에 수기운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분들, 9월 이후로는 서서히 원래의 리듬을 되찾으실 거예요. 몸도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10월이 올해 황금 시기예요. 10월은 술월인데 여러분의 신자진 삼합에서 진토가 술토와 마주보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단순해 보여도 아주 의미가 깊어요. 땅이 뒤집어지면서 묻혀있던 것이 드러나는 형상이거든요. 그동안 눈에 안 보였던 기회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거나 있고 있었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올 수 있어요. 이 시기에 들어오는 제안이나 기회는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하반기에 가장 주의하실 달은 11월이에요. 11월은 해월인데 해수가 들어오면 여러분 입장에서 물이 넘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물이 넘쳐도 문제거든요. 이 시기에는 감정이 과하게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커지거나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이 올라오거나 11월에는
새로운 시작보다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게 좋아요. 12월과 1월은 마무리의 시간입니다. 올해 겪은 일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예요. 상반기에 만난 사람 중에 진짜 내 편이 누구였는지가 이때 명확해지고 하반기에 시작한 일의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자, 여기서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까 검은색 음식과 발 관리는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공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해 여러분의 삼살방은 남쪽입니다. 신자진 삼합에 해당하는 삼살방위가 사오미, 즉 남쪽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해 남쪽 방향으로 큰 이사나 이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남쪽에 해당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어지럽혀 놓으면 삼살의 기운이 활성화돼서 금전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북쪽은 여러분의 본래 자리잖아요. 북쪽에 작은 수반을 놓거나 검은색 소품을 배치하면 수기운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미신이 아니에요. 오행에서 북쪽은 수의 방이고 현무가 자리하는 곳이에요. 자신의 본래의 기운이 머무는 방향을 정비하는 것. 그게 풍수에서 말하는 비보의 원리입니다. 부족한 기운을 공간으로 보완하는 거지요. 이제 올해를 보내시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운법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명리학에서 말하는 개운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개운법이 뭔지 아세요? 긍정적 자기 암시예요. 이게 허무맹랑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잠깐 들어보세요. 인수라는 천간은 선비의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선비가 뭡니까? 말과 글의 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말이 곧 여러분의 기운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이 한마디만 하세요. 나는 올해 잘 될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뽕나무의 뿌리에 물을 주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안 돼. 올해도 힘들겠지.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뭄을 부릅니다. 제가 이것을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오행에 대한 긍정의 마음, 그리고 불필요한 기운에 대한 절제 의지, 이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가장 강력한 개운의 출발점이라고 고서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마음만으로도 부족해요. 두 가지를 함께 할 때 진짜 개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실질적인 행동 목록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3월에서 6월 사이에 들어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만 동업은 피하시고 단독으로 움직이세요. 둘, 5월은 멈추는 달입니다. 이 달에 무리하면 상반기 전체가 흔들려요. 셋, 8월은 교통사고와 건강에 특히 주의하시고 무리한 일정은 비우세요. 넷, 10월에 들어오는 제안은 귀 기울여 들으세요. 올해 숨은 보물이 이달에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감정이 격해질 때는 3번 숨을 쉬고 나서 말하세요.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줍니다. 여섯, 검은색 음식과 따뜻한 족욕으로 수기운을 꾸준히 보충하세요. 일곱, 남쪽을 깨끗이 하고 북쪽에 수의 기운을 배치하세요. 여덟,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올해 잘 될 사람이다 이 말을 내뱉으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뽕나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뽕나무는 1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잎을 키우고 열매를 맺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무,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올해 병원년은 그 뽕나무가 드디어 햇볕을 제대로 받는 해입니다. 좀 뜨겁긴 하겠죠. 불이 가까이 왔으니까요. 하지만 적절한 불은 나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나이테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올해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 위에 내년, 내후년의 복이 차곡차곡 쌓여갈 거예요.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물은 불을 이기고 불은 금을 이기고 결국 세상은 돌고 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의 물은 그 불보다 깊고 그 불보다 오래 갑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신 분 계세요? 그러시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기운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뽕나무가 봄빛을 맞으면 울지 않잖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물로 새잎을 틔울 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면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2년생 임자생 쥐띠 여러분, 여러분은 뽕나무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가뭄에도 잎을 키우고 아무도 몰라줘도 묵묵히 열매를 맺어온 사람들이에요. 올해 병원 연불이 좀 뜨겁겠지만 그 불은 여러분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단단하게 굽는 불입니다.